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등수학의 미슐랭 랭스리스타 하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수행평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캐스트를 촬영합니다. 학교에서 특히 수학 수행평가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대부분 문제 푸는 것들, 그러니까 서술형 형식으로 문제풀이를 해서 채점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수행평가도 있지만요. 어떤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그런 수행평가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수행평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오늘은 이 주제탐구 보고서라는 것을 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주제도 하나 선생님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은근 잘못 생각하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시중 참고서도 그렇고 심지어 학교 기출문제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탐구해보자. 선생님 이거 보고서를 다 써줄 순 없으니까 가이드라인과 함께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 거야 라고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봅시다. 일단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내가 탐구할 주제가 있어. 선생님이 사진을 띄워 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탐구할 주제는 부정적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보자 이거거든.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한 동기, 그리고 문제 제기. 이 문제는 지금 좀 뭔가 오류가 좀 있다 라는 것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죠. 내가 어디 거라고는 얘기 안 돼. 이거 참고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서 이렇게 서술한 게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잘 들어봐요. 사실 1번식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1번식은 그냥 같이 있는 거니까 패스하는데 2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는. 왜냐면 그냥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적분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적분 어떻게 하는지 아실 겁니다. 인테그랄하고 이거 성질을 쓰죠. 1 플러스 x에다가 1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할 거예요. 그죠? 위아래 약분하겠죠? 약분해서 남는 것이 인테그랄, 얘가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니까 1 마이너스 x겠죠? 오케이. 그럼 얘 정답을 써라 라고 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에다가 적분상수. 오케이? 아무런 의심 없이 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 얘가 적분하려는 함수, 그걸 피적분 함수라 부르죠. 피적분 함수와 적분의 결과죠. 이들의 관계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데 미분하면 나옵니까? 아니거든.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출처의 해설을 봐도 이런 식으로만 그냥 서술이 돼 있어서, 그죠? 문제가 있다 이거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알겠어요? 이 문제점이 지금 뭐냐? 그러니까 이상함을 느껴서 여기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보고 싶고,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교과서가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의, 부정적분의 정의에 대한 문제인가, 아니면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그냥 넘어가는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 왜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풀었을까? 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죠. 수학에서는 분모가 0되는 지점은 항상 문제가 발생하거든. 여기도 분모가 0되는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넘어갈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 내 생각,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적분을 했을 때도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x가 마이너스 1에서는 이 함수 자체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적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 내 문제 제기예요. 즉 수학에서는 분모가 0되는 지점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적분하는 이 문제에서도 그게 보여진다 이거예요. 적분의 정의상 피적분 함수를 적분했을 때 결과는 다시 얘를 미분하면 피적분 함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걸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의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서술의 문제가 있었던 건가?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써야 맞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생각이 된다고. 이해되죠? 여기에 의문을 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을 거고 동기가 있을 거고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거에서부터 항상 서술을 첫 번째로 이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함수의 관점으로는 어차피 적분도 함수니까 이거 함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떨어졌어요. 함수니까 이 함수에서 정의역의 제한 범위가 생기더라. 이런 걸 적분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시 문제에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이 관점으로 서술을 하시면 되죠. 조금 더 이쁘게. 됐죠? 그럼 한 번 더 그다음. 그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 내가. 이 문제 제기한 것을 가지고 탐구를 좀 해보는 거야. 부정적분의 정의가 있을 겁니다. 이 부정적분이 지금 정의가 뭔가 잘못된 것인가 해서 부정적분의 정의를 교과서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먼저 부정적분의 정의를 딱 써놓는 거예요. 이런 걸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 아까 썼지만 이렇게 해볼까? 맨 처음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라지 F의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라지 F 프라임 X를 스몰 fx라고 정의한 다음에 뭐 너를 라지 fx 플러스 2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계가 얘를 미분하면 얘라는 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좀 전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안 나오니까 일단 부정적분의 정의를 일단 써놓고 이런 걸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부정적분의 정의에서 써놨는데 그럼 결국 얘를 미분한 것이 얘의 결과가 나온다는 뜻인데 지금 우리의 본 문제에서는 그게 성립하고 있지 않았다. 또 하나 그러면 과연 여기 쓰는 피적분 함수에 대해서는 불연속이 오면 안 되는가? 왜 불연속이란 말이 왔었냐면 우리가 좀 아까 썼었던 그 식 자체가 이거였나요? 뭐무튼 얘가 불연속이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불연속인 함수는 오면 안 되는가? 또 이런 고민인 거지. 부정적분의 정의에서는 연속인 함수가 온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그럼 불연속이 오면 안 되나? 그럼 탐구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불연속 지점을 갖는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이 피적분 함수에. 그런 사례들을 찾는 겁니다. 교과서도 좋고요. 내 힌트 다 줄게. 이거 시중 문제집에 이거 되게 많아요. 이런 형태. 시중 문제집 한번 뒤져보세요.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놓고 이거 아까처럼 선생님이 쓴 것처럼 적분 맞다고 되어 있는 교과서 엄청 많고요. 심지어 있잖아. 학교 기출에도 엄청 많아요. 선생님 다 찾아보긴 했어. 학교 기출에도. 분모가 0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분을 이어갔던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불연속 지점을 갖는 스타일들이 꽤 많이 등장하더라 이거야. 그런데 그러면 부정적분 정의상 불연속 함수가 와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설을 어떻게 했었는가? 찾아보니 해설을 그냥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했다. 찾아보니 문제제기 없이 했다. 학교 기출을 찾아보니 어떤 기출은 분모가 0되는 지점이 없게 만드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건 잘 만든 거죠. 되게 선생님이 고민하고 만든 겁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분모가 0되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는 기출도 있더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비교 분석하면서 올바른 해설에 대해서 이런 거죠. 교과서는 해설을 이렇게 썼다. 물론 올바르게 써있는 교과서도 있을 거고요. 저런 문제가 없는 교과서도 있을 거고요. 그냥 시중 참고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다 뒤져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런 시중 참고서 해설들을 쫙 써놓고 해설 이렇게 썼는데 나는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학교 기출 문제 학교 기출에도 이런 사례가 있더라. 이런 해설도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탐구 과정을 좀 적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올바른 해설까지도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이 탐구를 통해서 나는 어떤 결과를 알게 되었는가? 의의가 뭔가? 그래서 교과서나 문제집 학교 기출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적분의 결과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맨 처음에 썼던 그 분수함수의 결과가
적분의 결과가 다항함수로 나왔잖아요. 그럼 결국 다항함수 미분하면 분수함수가 나오는가? 이런 결과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잘못된다 이거예요. 그럼 왜곡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결국 그러면 뭐 적분이든 뭐든 관계없이 함수에서 정의역을 고려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또 아름답게 서술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낀 점이죠. 정의역 제한이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수학의 깊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약간 이제 내가 깨달은 점을 좀 서술해 나가는 거예요. 기계적인 풀이가 아니라 조건을 좀 명확히 해서 우리가 오류가 없는지 정의역에 제한이 있다면 그걸 꼭 신경 써야 된다는 이런 습관이 좀 생겨서 앞으로는 이제 문제 풀이할 때 단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이런 걸 좀 더 명확하게 신경 쓰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쓰면 나쁘지 않을까.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죠? 나쁘지 않을까는 부정이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적어보시는 겁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선생님이 주제도 던져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틀에 맞춰서 여러분이 또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선생님이 제시한 틀에 맞춰서 한번 써보시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요즘은 또 AI 시대니까 챗GPT한테도 풀려보는 거예요. GPT한테도 풀려봤더니 GPT는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더라. 기계가 더 뛰어나구나. 이렇게 결론은 쓰지 마시고 어쨌든 GPT한테도 해보니까 요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요런 것도 서술하면은 또 괜찮을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선생님이 요번 수행평가에 대한 보고서 형식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좋아하는 말을 끝에다 써놔요.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수행평가 만점을 응원합니다. 수행평가도 은근히 점수가 높아요. 그죠? 그래서 함부로 막 점수를 깎아먹는 그런 나쁜 행동 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캐스트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